자,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쉘 스크립트 또는 쉘 프로그래밍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쉘 스크립트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쉘이 인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닉스 안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프로그램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도 같이 가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쉘 문법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문장들이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조건문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C나 C++ 또는 기타의 랭귀지들도 살펴본다면 이러한 조건문은 프로그래밍 요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와 같은 랭귀지를 경험을 하셨다면 또는 어떤 다른 하나의 랭귀지라도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쉘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되는 조건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고요. 이 조건식을 통해서 결과로 논리 값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이면 0을 리턴하고요. false이면 2를 리턴을 합니다. 0 외에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식은 프로그램 문장에서 보면 if문이나 while문에서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쉘에서 지금 쉘 스크립트에서 살펴보는 이 테스트와 함께 사용이 되는 이 조건식은 대부분 산술이나 문자열 또는 파일에 대한 조건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연산식에 표현이 됩니다. 사용 방법을 보면 테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조건식이 나와지게 되는 거고요. 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꺽쇠 가로와 함께 조건식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식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식이라든가 문자열에 대한 부분, 파일에 대한 조건을 검사하는 내용이 이 조건식에 들어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전달되는 값은 true냐, false냐, true라면 0, false라면 1이 리턴된다는 거로 일단은 큰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에 대한 산술식, 문자열, 파일에 대한 조건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라는 키워드나 또는 테스트가 생략이 되고 이렇게 가로 꺽쇠 안에서 표현이 되는 이 조건식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문자열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문자열 안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 조건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자열 비교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는 키워드 또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같으냐? 같다면 true를 리턴하는 거고요. 다르면 false를 리턴하겠죠. 자, 이번에는 위에 설명드렸던 것과 반대 개념이죠. 문자열이 서로 다르면 true가 되는 거고요. 같다면 false를 반환할 거고요. 자, 테스트와 함께 스트링 변수가 놓여져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문자열이 null이 아니면 true를 리턴하는 거고요. 문자열이 null이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하고 -n 옵션과 함께 변수가 놓여 있는데요. 문자열의 길이가 0이 아니면 true를 리턴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자열이 null이라면 false를 반환하겠죠.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문자열이 null이라면 false를 반환하게 될 거고요. 자, 테스트와 함께 -z 그리고 스트링 변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반대죠. 문자열의 길이가 0이면 true고요. 문자열이 null이 아닌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문자열을 비교하는 연산식이, 조건식이 테스트와 함께 또는 이 가로 꺽쇠와 함께 if나 while문 안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스트링 1이라는 변수에 유닉스를 저장을 했고요. 스트링 2에는 윈도우즈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같으냐? 같은 경우에 true가 리턴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알 수가 있죠.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후에 실행된 결과를 $물음표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면 1이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false의 값이 리턴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로 꺽쇠를 통해서 연산식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트링 2가 윈도우즈냐? 라고 물어봤죠.
스트링 2에는 윈도우즈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true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를 통해서 수행된 결과 달러 꺽쇠를 통해서 달러 물음표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면 0이 리턴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자열에 대한 판단을 조건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조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운데 if문이나 while문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숫자에 대한 수학적인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위에서는 산술 비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라는 연산자와 함께 테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산식이 두 개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연산식의 결과 값이 같으냐, 두 식의 값이 서로 같다면 true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와 함께 이 -n이라는 조건 양쪽으로 연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결과의 값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에 true가 반환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 될 텐데요. 각각 연산식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연산식이 크다면 true가 되겠죠. 아니라면 false가 리턴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연산식이 크거나 같은 결과를 갖는다면 true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쪽에서는 연산식 2가 연산식 1보다 크다면 true가 리턴이 될 거고요. 크거나 같다면 true가 리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에 대한 비교를 조건문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테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20이라는 값 그리고 4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GT라는 값이 사용이 됐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연산식이 커야만 true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false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봤습니다. 자, 1이 리턴이 됐죠. 논리적으로 false가 리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를 빼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20과 40이 있는데 -LT라는 옵션을 통해서 산술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측에 있는 연산식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true여야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true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서 테스트 또는 테스트가 아닌 이렇게 가로와 함께 사용이 되는 이 조건식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문자열에 대해서 또는 산술 비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뒷장에서 더 이 조건문에 나올 수 있는 조건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 파일에 대한 비교 내용이 조건식에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앞서 배웠던 4-1절의 디렉토리 관리라든가 5-5절의 프로세스 권한에 대해서 이론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요 테스트와 함께 사용이 되는 요 가운데 나오는 요 옵션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좀 필요한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 테스트 키워드와 함께 -d를 통해서 이 파일을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조건인지를 보느냐. -d니까 디렉토리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놓여있는 이 파일이 디렉토리라면 true가 리턴되는 거고요. 아니면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이 파일에 대해서 -f의 특성을 갖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정규 파일이면 true가 아니면 false라는 거죠. 자, 보시죠. 더 -r, -w, -x 이 파일이 리드를 할 수가 있느냐, 라이트 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true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fals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이 우측에 있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러한 기능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맞다면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보죠. 테스트와 함께 -t, 디렉토리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우측에는 파일명이 나와야 되겠죠. 루트 밑에 usr이라는 파일명이 나왔는데요. 이 루트 밑에 usr이 디렉토리라면 true가 리턴이 되겠죠. 아니면 false일 거고요. 실행했고 결과를 살펴봤더니
제로네요. true가 리턴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조건문의 케이스에서 이렇게 그 조건식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true냐 false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된 어떤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조건문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산술에 대한 연산, 그리고 파일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또는 문자열에 대한 어떤 비교에 대해서 조건식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조건식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한 개 이상의 조건을 결합에 대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의 어떤 조건들이 결부되어서 그 결과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그대로 움직여지길 원할 때 이 논리연산자가 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연산자 크게 네 가지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느낌표 부분, 이건 반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연산식의 결과가 이렇게 느낌표와 함께 결부되어진다면 반대의 값이 반환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와 -5를 통해서 좌측과 우측의 연산식이 나와질 수가 있죠. 조건식이 나와질 수가 있는데 -a는 논리 곱이죠. -5는 논리 합이고요. 그래서 논리 곱의 경우에는 연산식의 결과가, 조건식의 결과가 양쪽 모두 true일 때 true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5 논리 합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만이어도 true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자, 그 다음에 요 가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재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이 가로를 통해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별로 이렇게 어려운 측면은 아닐 것 같고요. 한번 보시죠. 자, ls를 통해서 지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한번 봤습니다. first라는 쉘이 있고요. 쉘 프로그램이 있고요. serve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자, 요걸 가지고 연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테스트와 함께 -r first.sh 그 다음에 -a 논리 곱 연산자로 지금 연산식을 묶어놓고 있고요. -x first.sh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 first.sh가 읽을 수 있느냐, first.sh라는 이 파일이 실행될 수 있느냐, 각각을 일단은 따져봐야 되겠죠. first.sh는 현재 지금 read 권한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irst.sh는 실행 권한은 없죠. read write 권한만 있네요. 그래서 이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논리 곱을 통해서 다시 연산을 결합을 하고 있죠. 자, 논리 곱은 둘 다 true일 때 true가 리턴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쪽은 true, 한쪽은 false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자, 실행이 됐고요. 결과를 봤습니다. 자, 1이 리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alse가 리턴이 된 거죠. 자, 똑같은 결과를 다시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선순위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좀 조절을 했고요. 여기에 논리부정 연산자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테스트와 함께 논리부정 연산자가 있는데요. 일단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는 역슬래시와 함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가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내부를 보죠. -r과 함께 first.sh가 평가를 조건식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x로 first.sh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읽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true고요. 이 파일은 실행 가능은 하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false죠. 자, 이게 논리 곱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자, false 이 전체의 결과로 false가 나와졌고요. false에 대해서 반대죠. 논리 부정이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은 false의 반대인 tru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했고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true가 나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식이 while나 if문의 조건식으로 같이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한 대로 프로그램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그램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